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워낙 유명한 책이죠. 기브 앤 테이크, 가난한 기버와 성공한 기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책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쓴 애덤 그랜트라는 작가는 사실 교수님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를 무려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요. 와튼 스쿨에서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되었는데 이 포춘지에서 40세 이하에서 세계 탑 비즈니스 교수 40인에까지 선정이 되었죠. 지금 물론 40대가 됐겠지만 이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교수님이자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 오리지널스 책, 이것도 정말 좋은 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은 이 싱크 어게인이라는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책 모두 다 베스트셀러에 드는 책인 만큼 여러분들 혹시 기브 앤 테이크 이야기 들으시고 궁금하시면 다른 책들도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이 책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냐, 바로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매처는요, 이 손해와 이익의 균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부상조의 원리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하고요. 그다음 내가 받은 만큼 또 줘야 되는 사람이 이 매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테이커 같은 경우는요,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내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받는 게 많아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로 테이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기버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보다 이 타인의 이익이 더 클 때 남을 돕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바라기보다는 또 반대로 뭔가 내 이익이 더 큰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망설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기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드리는 노력이나 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기버가 호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기버는 테이커에 비해서 일반적인 직장에서 평균 수입이 14%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기나 범죄 피해 같이 이렇게 뭔가에 당할 확률도 무려 2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실력과 영향력이 약 22%나 낮게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기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기버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일반적인 사회에서 테이커들이 정말 많은 성공들을 이뤘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니 실제로 성공 사다리에 위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 바로 기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중간층에서 테이커하고 매처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꼭대기엔 누가 있을까요? 테이커가 많거나 매처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기버가 가장 많더라라는 데이터가 나온 책이 바로 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상하죠? 뭔가 평균적으로 아까 조사했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훨씬 테이커보다도 수익도 낮고 평가도 낮게 받고 사기 피해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꼭대기층에 있는 기버들이 있다라는 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버들이 밑바닥에 많은 이유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테이커하고 매처가 많은 이유에는요, 바로 이 베품의 함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 기버의 유형은 무려 8%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바로 바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본능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버들 같은 경우는요, 테이커나 매처에게 이용을 당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부에 대한 본능이나 뭔가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이용을 당할까봐, 그리고 또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8%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품이라는 것은요, 함정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 배품을 했을 때 내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품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 배품 같은 경우는요, 이 100m 달리기에서는 좀 쓸모가 없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반대로 마라톤 경주에서는 정말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짧게 만나는 인연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이커가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처가 유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로 봤을 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봤을 때는 이거는 100m 달리기라고 하기는 너무 길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마라톤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훨씬 기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테이커가 과연 잘해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매처가 뭔가를 도움을 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오직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까지 신경을 쓰고 베푸는 사람은 기버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능력과 성취동기,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아주 중요한 게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능력, 성취동기, 기회가 아무리 있더라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크게 성공을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버가 유리한 이유, 기버가 성공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약한 유대관계입니다. 타인과의 상호관계 중에서요, 이 새로운 정보는 무조건 약한 유대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왜냐면 원래부터 강했던 강한 유대관계에서는요, 이 새로운 정보가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이 약한 유대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괜찮은 기회가 올라오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약한 유대관계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기버가 돼야 됩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할수록 관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돕고 할수록 평판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일이 있거나 괜찮은 기회가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괜찮은 기회를 발견했을 때 그 기회가 무조건 나와 관계가 가까운 사람하고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좋은 사람이 약한 연결이 돼 있어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정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유대관계 안에서는요, 기버만이 좋은 정보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믿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처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잠재력의 징후가 보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잠재력이 보인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이 훨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하고 함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기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기버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관계없이 잠재력의 징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이 기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버들이 한 역할입니다.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기버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이 있는데 이들 중에 잠재력을 끌어올려지는 사람들부터 함께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면서 기버들의 주변에는 잠재력이 이끌어져서 올라온 그런 리더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버들이 성공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성공 사다리 기억하시나요? 밑바닥에 있는 기버도 있고요, 성공하는 기버도 있었잖아요. 그 기버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쪽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얼마나 낮고 높으냐라는 부분이고요, 옆쪽을 보면요,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관심이 높고 낮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내 이익에도 관심이 없고요, 타인의 이익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삶 자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자체 모두 다 무관심으로 해결이 되겠죠. 근데 다르게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높은데 내 이익에 관심이 없으면 바로 이기심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돕는 데만 이렇게 내 인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실패한 기버,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버들, 다른 말로 하면 호구라고 얘기하죠. 이 호구들은 바로 타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많고 내 이익은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보면 언젠가는 나한테 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남을 돕기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실패한 기버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데 내 이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이기적인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는 테이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성공 사달에 있어서 상류층에 성공한 기버가 많다라는 것 뿐이지 요 꼭대기층에 테이커하고 매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 위에 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기버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입니다. 타인의 이익에도 관심이 많고요. 자신의 이익에도 같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기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공한 기버들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나의 이익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모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는요. 테이커나 매처보다 오히려 더 야심, 그리고 야망이, 그리고 꿈이 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기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개를 합쳐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도 많지만 그 돕는 만큼 나를 돕는데도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고요. 추가적으로 꿈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기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한 기버는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도 절대 잊지 않고요. 저는 이 밑에 문장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내 능력을 가지고 베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기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한 기버들 또는 이 실패한 기버에서 성공한 기버로 가는데 세 가지 함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냐? 바로 첫 번째, 사람을 무작정 신뢰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믿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냥 무작정 신뢰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범죄나 사기 피해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 입장에 공감만 하게 되니까 내 이익이나 내 감정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내 스스로가 지치고 내 스스로가 힘든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도하게 공감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내 이익을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되게 떨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돕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과도하게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소심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도와줘도 될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혹시나 이렇게 도와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기버들이 바로 성공하지 못하는 밑바닥에 깔리는 기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바로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너그러운 티포텟 전략을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공한 기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게 바로 이 성공하는 기버들입니다. 티포텟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그런 완전히 똑같이 맞닥뜨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성공한 기버 같은 경우는 테이커를 만나는 순간 단순한 기버가 아닌 매처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커에게 내가 주는 만큼 똑같이 받아내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티포텟 전략으로만 하면 당연히 똑같이 매처로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앞에 너그러운 티포텟이 붙어 있죠. 이게 뭘까요? 바로 기버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건데 바로 무엇이냐? 3번 중에 1번 정도는 테이커가 원하는 좀 기버 전략으로 그래 내가 이 정도 해줄게 라는 정도의 기부 전략도 같이 쓴다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테이커가 매처 또는 너 역시도 이렇게 기버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공한 기버들의 너그러운 티포텟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효율적인 협상안은 바로 스스로를 돕는 기버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버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아주 즐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 스스로를 돕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기버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공한 기버는요,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윈윈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이 정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나 역시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기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단순히 그냥 도움만 줄 수 있는 그런 밑바닥에 깔린 호구였다면 이제는 전략을 가진 성공하는 기버가 되보시는 건 어떤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